네, 반갑습니다. 자, 매일매일 올리는 영상이라 오늘은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좀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냥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고 하니까 좀 하루 쉴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는데요. 또 오늘 올리든 내일 올리든 어차피 오늘 내일 중에 한번 올려드려야 또 여러분이 또 주식 매매 하시는데 조금이나마 좀 참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뭐 특별하게 멘트를 준비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올리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여러분께 그 환율 차트 동향을 보여드리면서 시장이 조정이 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말씀 한번 드렸고요. 어제 영상에서는 하루 정도는 좀 더 올랐다가 내일 정도에 내릴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어제 미국 증시가 상승한 것을 보고서 제가 영상을 따로 좀 급하게 올릴 수가 없어서 오늘 아침 장 시작 전에 제가 댓글을 좀 여러분께 남겨드렸습니다. 오늘 반등 시에 아침에 혹시 모를 시장의 위험에 일정 부분 대비하십시오라는 댓글을 제가 남겼긴 했는데요. 또 댓글을 못 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항상 좀 제가 영상을 그 앞날에 올리고 나서 좀 부족한 부분이나 보충할 부분, 수정할 부분이 있을 때는 제가 댓글을 좀 남기는 편이니까요. 가능하면 장 시작 전이나 또는 장 시작하고 한 10분, 15분 정도 후에 한번 댓글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는 뭐 미국장의 영향으로 좀 떴다가 바로 내리꽂아 버렸습니다. 오늘 시장이요. 어, 환율 차트를 지금 제가 열어놨는데요. 지금 이 환율은 완전히 음봉이 나오질 않았거든요. 십자형인데 어제 이 양봉이 굉장히 이거 좀 컸습니다. 이 음봉을 완전히 덮어버린 양봉이 나와버렸거든요. 물론 요 양봉 이후에 이 음봉의 크기보다도 양봉이 거의 절반 이상을 덮어버렸기 때문에 오늘 이 음봉이 다시 한번 이렇게 밑으로 내려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영상을 올리고 나서 제가 좀 고개를 갸우뚱했었는데 그래도 혹시나 몰라서 미국장이 좀 올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어젯밤에 제가 하고 잤는데요. 마침 미국장이 올랐기에 여러분께 댓글에다가 좀 급하게 좀 글을 좀 남겨드렸습니다. 좀 위험에 대비하시라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오늘은 십자행 음봉이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 밑에 있는 차트가 코스피 차트인데요. 좀 이격이 좀 벌어져 있죠. 이 121선과 상당히 좀 이격이 벌어져 있는 상태고요. 환율 차트도 위에 있는 121선과 좀 이격이 벌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차트의 추세는 중장기 추세의 차트들은 코스피는 지금 우상향으로 이제 조금씩 방향 턴을 해서 돌고 있고요. 아직 121선을 완전히 돌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21선까지 돌리려 그러면 조금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다음에 121선까지 돈다면 그때는 코스피는 계단식으로 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아직까지 121선이 돌지 않았고요. 121선이 돌아가는 데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가격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옆 기간 조정 박스권에 행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은요, 이게 벌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지금 가격 조정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중장기 이동 평균선들이 이제는 턴을 해서 우상향으로 코스피는 돌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추세의 방향성은
코스피는 현재는 우상향 추세, 상승 추세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환율은 비록 이격은 많이 벌어졌지만 기본적인 추세의 방향선은 이미 60일선이나 이런 21선이 이런 것들이 다 꺾였기 때문에 여전히 하방은 그대로 하락은 그대로 유효하다. 지금 환율이 반등을 하는 것은 다시 추세를 돌리기 위한 반등이라기보다는 지금은요 그냥 일시적인 좀 기술적 반등 정도로 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모양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격 축소 과정은 좀 일정 부분 나올 수 있겠다.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네, 환율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시장을 보면서요. 저는 오늘 매매를 거의 하지 않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방산주만 아침 일찍 아침 9시 5분 10분에 잽싸게 밑에서 네,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는 오늘 그냥 눈팅만 하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차트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계속 이 55,000을 좀 오늘은 깰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긴 했는데요. 55,000을 살짝 깼다가 다시 종가상으로는 55,000을 올려놨는데요. 여러분께도 제가 아까 댓글을 조금 남겼죠. 삼성전자는 한 54,000원 초반 정도, 뭐 54,000 전후 정도, 아니면 54,100원 정도, 54,200원 정도, 아니면 54,000원 전후 이 정도면 단기적으로 좀 바닥이 나올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 55,000원에서 반등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일단 내일은 제가 보기에는요. 오늘 만약에 크리스마스 내일까지 북한이 뭐 미사일이든 ICBM이든 SLBM이든 간에 뭐를 쏘지 않는다면 내일 모레 목요일 날은 코스피나 코스닥이 좀 일정 부분 좀 반등이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내일까지 뭘 쏘지 않는다면요. 하지만 그 반등은 저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 현재는 보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시장이 빠지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요. 물론 뭐 대주주 양도세나 슈퍼게임의 양도세 문제도 있지만 또 북한의 그 어떤 도발 때문에라도 우리 시장만 지금 소외를 되고 움직이지를 못하고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크리스마스 때 만약에 북한이 뭘 쏘지 않더라도 26, 27, 28, 29, 30 연말 또는 연초에 1월 한 3일 정도까지는 좀 우리가 계속 긴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요. 아마 시장도 그런 것을 좀 인식하고 급격하게 우상향해서 급등하기보다는 내일은 반등을 좀 줄 수 있겠지만 북한이 크리스마스 때 뭘 쏘지 않는다면 그 반등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당분간은 좀 단기 매매 단타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연말 연초까지, 그 연말 연초까지는 좀 단기 매매를 좀 무슨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린 단기 매매라는 거는 아침에 물론 뭐 양봉을 띄우면서 급등하는 종목을 따라가시는 것도 좋지만, 그런 급등하는 종목들은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도 물론 경험을 해보신 분도 계실 텐데, 한두 번은 먹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 맛을 들이고 나면요. 1%, 2% 상승하는 건 눈에 배지가 않거든요. 너무 시시해 보이고 그러다 보면 빛의 속도로 계좌가 깡통이 됩니다. 그래서 절대 급등주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지금 손실을 보고 있으시거나 또는 뭐 재미없는 장이라도 급등주는 저는 절대로 여러분께서 매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차라리 급등하기 전에 그 앞날에 내가 운이 좋아서 매수를 했던 게 급등하는 거 그런 경우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겠지만 물론 그런 종목을 발굴해야겠죠. 요즘은 제가 그런 종목을 아예 발굴 자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매매를 하지도 않고요. 또 그런 종목을 발굴하려고 지금은 노력하지 않습니다. 1년 내내
그런 종목을 발굴하려고 노력하다기보다는 사람이 살다 보면 이게 지내다 보면 이 사이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싶을 때가 있고 또 그러고 싶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지금은 제가 그러고 싶지 않을 때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좀 위험을 회피하고 싶은 좀 그런 마음이 좀 강한 것 같고요. 좀 안정적으로 좀 운용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지금은 좀 강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좀, 네, 어쨌든요, 좀, 전체적으로 제가 에너지도 좀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그동안 여러 가지 좀 상태가 안 좋아서, 에너지도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일단은요, 급등주는 따라가지 마시고요. 그냥 내 거 아니다라 생각을 하시고, 그 앞날 잡지 못하면, 그냥 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기회는 언제든지 오니까요. 주식시장은 1년 내내 열립니다. 그리고 1년 내내 나한테 기회 분명히 몇 번은 오거든요. 그 기회를 제대로 잡으시면 됩니다. 삼성전자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요. 이 55,000원에서 지지를 해서 반등은 줄 수도 있습니다. 목요일부터는요. 반등을 주더라도 이미 5일선이 꺾였기 때문에 이 반등의 목표치는 최대 이 5일선 정도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오늘은 5일선이 얼마냐면 56,100원이고 그 다음에 55,760원이니까 내일은 아마 55,300원 될 겁니다. 그래봤자 1%도 채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내일 반등을 준다 하더라도 크게 반등은 들어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이렇게 반등을 하지 못한다면 지수 자체도 큰 반등은 크게 없을 것 같고요. 단지 또 종목별로 또 이게 짧게 우리가 단기 매매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 중에서는 일부는 또 좀 급등하는 시세가 일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운이 좋으면 걸릴 수는 있겠지만요. 일단 짧게 또 2, 3%, 3, 4% 잠깐 묶고 치고 빠지면 될 듯 합니다. 이 치고 빠지는 매매는요. 연말 또는 연초까지. 연초라는 것은 북한이 그 전에 뭔가를 쐈다면 그거는 연초까지 갈 필요가 없는 거고요. 북한이 만약에 연말까지 쏘지 않는다면 한 1월 3일까지는 그런 매매를 병행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쏴버린다면 차라리 잠시 시장은 좀 공포에 좀 몰릴 수는 있겠지만 차라리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확실하게 방향성이 정해질 듯 하거든요. 그때는요. 왜냐하면 좀 심한 걸 싸게 되면 ICBM을 쏘게 된다든지 SLBM을 쏘게 되면 그렇게 되면 또 그 후폭풍이 좀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시장은 눌려질 수도 있겠지만 일시적으로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본적인 추세는 이미 중장기 이동 평균선들은 이미 우상향을 향해서 돌아가고 있고요. 단지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그 이격 조정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은요. 그런데다가 연말 대주주 양도세 때문에 지금 같이 이렇게 맞물려서 지금 코스닥 개별주까지 굉장히 힘들게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오늘은 제가 차트보다는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싶은데요. 어쨌든 삼성전자는요, 만약에 내일 반등을 주더라도 목요일 날요, 반등의 힘은 약하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54,000원 정도 근처까지 온다면, 일단 저는 그 자리는 일단 바닥이 거의 나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삼성전자는 54,000원에서 어느 정도 하락이 멈춰질 것 같고요. 만약에 삼성전자가 54,000원까지 내려온다면 만약에 다시 55,000원까지 올라가더라도 그때는 55,000원 근처에서 또다시 좀 여러 수위를 좀 행보해야 되지 않을까. 바로 올라서 또 돌아서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54,000원까지도 여러분께서 하락을 열어 두시고요. 만약에 54,000원에서 잡으셨더라도 적어도 삼성전자는 54,000원에 저점을 찍고 55,000원까지 올라갔더라도 그 자리에서 또 행보를 좀 하다가 돌아서지 않을까. 자,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움직이지를 못하더라도 대신 일반 많이 빠졌던 개별주나 이런 종목들은 또 좀 돌아서는 모습이 좀 보일 수도 있는데요. 문제는 그 전에 북한이 강한 건 뭔가를 쏘지 않아야 됩니다. 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거는 제가 주식
하고는 전혀 상관이 있죠. 이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예전에 제가 한 2년 전에, 벌써 2년 됐네요. 2년? 네, 2년 정도 됐네요. 어, 제가 예전에 이 빅텍이라는 종목을 2년 전에 굉장히 제가 좋아했었습니다. 방사능이 아니고 뭐죠? 예, 방위산업업체죠. 그때 제가 이 빅텍을 3천 얼마 뭐 할 때, 이 빅텍이 저는 개인적으로 한 5천 원까지 일단은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파동상. 운이 좋으면 한 2만 원까지는 한번 가볼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2년 전에 빅텍이 그때 한참 미국하고 북한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을 때요. 기대를 많이 하는데 의외로 빅텍이 힘을 못 쓰고 있었고요. 왜 이러지 하다가 반대편에 있는 대북주를 제가 쳐다보기 시작했는데요. 대북주를 한번 딱 매매를 하면서 순간 빅텍이 아니고 대북주구나 라는 느낌을 가졌고요. 그런 다음에 제가 재룡전기라는 회사를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7,180원인가 200원 정도에 제가 매수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운이 좋게도, 정말 운이 좋게도 거의 2달도 안 돼서 19,950원에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그것도 최고점에 걸어놨더니 딱 걸렸는데 제 것만요. 그런 엄청난 수익을 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야, 빅텍이 아니고 재룡전기가 2만원까지 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요즘 제가 이 북한이 뭘 하니 마니 미국하고 지금 사이가 좀 안 삐그덕거리지 않습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2년 전에 풀지 못했던 이 빅텍이 혹시라도 갑자기 또 북한이 센 걸 하나 날려서 미국이 무슨 항공모함이 또 뭐 온다든지 또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 생기면서 또 빅텍이 또 15,000원, 2만원 진짜 예전에 2년 전에 생각했던까지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요 최근에요. 지금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 그럴 가능성은 별로 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요. 지금은 그렇게 되면은 이 코스피나 코스닥이 완전히 그냥 작살나게 돼 있는데, 뭐 전쟁을 하니만 이런 얘기가 일촉즉발이 오기 때문에. 근데 지금 분위기로는 코스피, 코스닥의 수급이나 이동 평균선들 봤을 때, 여러 가지 봤을 때는 지금은 그런 장은 좀 아닌 듯 하고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하지만 빅텍이라는 종목, 이런 방위 산업체는요, 한 번 정도는 미국과 북한하고 좀 이런 좀 심한 어떤 뭔가가 좀 한번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하고는 있습니다. 언젠가는요. 네. 그냥 오늘은 주말은 아니지만 내일이 휴일이라 그냥 제 여담을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시장은 일단은 삼성전자가 54,000원 정도를 만약에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근처에 온다면 그때는 일단 저점 매수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사고 싶은 종목 저점 매수하셔도 됩니다. 당장 급등이 못 나온다 하더라도 어쩌면 삼성전자는 묶여 있어도 일반 개별주들은 또 시세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54,000원을 좀 유심히 지켜보시고요. 55,000원 이 자리에서도 지지가 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 자리에서 돌아선다 하더라도 우선 당장 목요일 날은 53,000원, 4,000원, 5,000원 이상을 좀 돌파하기는 좀 현재는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54,000원을 우리는 한번 기다려 보고요. 오늘 외국인을 보면요, 외국인 투자자 동향을 보면 저는 한국투자증권을 사용하는데, 여기 투자자 동향을 보면 외국인이 판 수량이 오늘 제대로 100만 주를 팔았고 그전에는 엄청나게 많이 산 걸로 되어 있는데, 또 여기에 있는 외국인도 동향을 보면요, 며칠 전부터 좀 많이 팔았더라고. 오늘 300만 주 판 걸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수량인데, 제가 그동안 요 며칠 사이 옵션 만기를 전후로 해서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거의 1,500만 주를 샀는데요. 그 3, 4일 동안 1,500만 주를 산 이후에 판 수량을 보니까요, 한 700만 주 정도, 한 절반 가까이를 팔았더라고요. 요 고점에서부터 절반 가까이를 팔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외국인이 약 300만 주를 팔았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당장 올라가기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목요일날 좀 버틴다 하더라도 혹시 저는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저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 중 매드팩토라는 종목을 좀 제가 좀 보고 있는데요. 자, 이 매드팩토라는 종목은 뭐 신규 등록 종목이죠. 근데 이 종목이 오늘 35,000원을 찍었기 때문에 만약에 수요일 날 북한이 뭐를 쏘지 않는다면 목요일 날 당장 개장할 때는요. 이 종목이 저는 단기 반등이 들어와서 한 37,500원 정도까지는 반등이 들어올 듯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 2, 3일 동안 줄줄줄 흘러내려서 다시 35,000원 근처까지 올 듯 하고요. 그런 이후에 북한이 미사일을 한번 빵 쏴서 순간적으로 하락을 해서 아침에 33,000원 정도에서 출발하지 않을까.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종목은 목요일 날은 좀 북한이 수요일 날 뭘 쏘지 않는다면 37,500원까지는 반등이 가능할 듯 하고요. 최저점은 이 종목은 한 33,000원 정도로 우선 단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저점은 33,000원 정도 오면 그때는 이 종목은 좀 반등이 좀 제대로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바닥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 시장에 좀 단기적일지 중기적일지 모르지만 바닥은요. 매드팩토가 한 33,000원 정도를 찍어주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한 44,000원 정도 가까이 와주고 제가 생각하는 이 시장의 바닥입니다. 이 시장이라는 것은 또 그때그때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상황은요. 현재 분위기로는 그래 보입니다. 그랬을 때 또 아까 두산솔루스가 제가 어제 여러분께 17,500원 정도 오면 좀 두산솔루스는 좀 바닥이지 않을까요? 라고 제가 어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저가가 17,500원이었는데 종가는 다시 18,000원까지 올렸거든요. 두산솔루스 다시 뭐 조정을 받으면 17,500원이든 또는 17,200원 정도까지 장중에는 좀 밀렸다가 요거는 이제 북한이 뭘 쐈을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마 그 정도 가격 정도 오면 단기적으로는 좀 시장이 좀 바닥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하고 있고요. 오늘 셀리버리라는 종목이 좀 많이 빠졌는데요. 이 종목은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할 때 5만원을 깨면 손절합니다라고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셀리버리 세력이 물론 뭐 저 지나가면서 영상을 잠깐 들을 수도 있겠죠.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5만원을 깨면 보통 손절을 하라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저도 그런 얘기를 했고요. 이 셀리버리 세력이 투매를 만약에 받고 싶어 한다면 만약에요. 일부러 5만원을 한번 깨지 않을까 투매를 좀 받기 위해서 좀 그런 생각도 잠깐 한번 해봤습니다. 장중에는 지금은 셀리버리는 진입하기는 부담스러운 자리고 이미 꺾였기 때문에 시세가 바로 급등이 놓을 자리도 아니고요. 좀 더 관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왜 이렇게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셀리버리는 조금만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생각으로는요. 이 월봉 한번 보겠습니다. 이 월봉을 보면요. 자, 여기 상승은 제쳐두고요. 여기서부터 조정 이후에 다시 상승을 보시면 요 자리 양봉 보이고 음봉 나왔고 또 양봉이 됐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사파 음봉이 나왔는데 제가 그래서 요걸 보고서 계속 여러분께 셀리버리를 몇 번 말씀드린 적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손절선을 분명히 정해드렸고요. 그때 제가 65,000원 하고 6만원 이탈하면 제가 손절을 하라고 말씀드렸죠. 1차 2차를요. 이 셀리버리가 지금 이평선 21선이나 11선 21선이 지금 밀집되는 자리 이 자리까지 근처까지 내려오기는 왔거든요. 셀리버리가. 그래서 이 5만원 정도가 이평선이 지금 밀집되어 있는 자리입니다. 5만원 정도가. 그래서 이 5만원을 깨면 당연히 누구나 손절을 하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죠? 일단은 잠깐 장중의 세력들이 투매를 유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추세를 깨지 않는다면 한 5만원이나 또는 장중에 뭐 한 47,000, 8,000원까지 장중에는 뭐 크게 밀었다 하더라도 다시 5만원을 회복한다면 셀리버리는 한 번 더 현재 파동상을 월봉상 파동상으로는 좀 한 번 더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 뭐라 그러죠? 우리가 약장사라 그러죠. 사기꾼들이 많아서 솔직히 저는 잘 못 믿겠습니다. 오늘도 하락할 만하니까 무슨 그 공시를 하나 띄워서 뉴스 하나 띄워서 외국의 무슨 제약사와 좀 협의를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띄우면서 주가 하락을 막지 않습니까? 이 바이오주는 저는 못 믿겠습니다. 사실은요. 어쨌든 셀리버리는 일단 파동상으로는 한 5만원 정도가 적당한 지지선이 맞습니다. 자, 세력이 이 영상을 본다면
5만원을 이탈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제가 5만원을 깨서 투매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5만원 이탈을 안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요. 또 원익홀딩스라는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반도체 장비 관련주인데요. 이 종목도 이미 파동상, 제가 보는 파동상은 이미 오파가 나왔고요. 이 음봉을 맞은 이후에 다시 양봉을 띄우면서 작은 쌍봉 형태가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벌어져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계속 갈 수 있을까요? 물론 갈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종목도 있으니까요. 월봉 보시면 이 종목도 위에 매물이 첩첩이 있거든요. 월봉. 자, 주봉상으로는 네, 하나, 둘. 자, 주봉상으로는 좀 더 갈 자리 있습니다. 요 정도 갈 자리 있는데 어쨌든요. 일봉상으로는 지금 현재 이게 많이 좀 벌어져 있고 보조 지표들도 가열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진입하기에는 좀 애매한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익홀딩스 같은 이런 반도체 장비주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한 4,400원 정도 오면 참 좋겠다. 4,350원이나 그 정도 오면 좀 사볼만 한데 지금은 좀 너무 이게 좀 벌어져 있다는 느낌이 들고요. 원익홀딩스 뿐만 아니고요. 그 다음에 KC텍도 보면 오늘 뭐 윗꼬리 달고 내렸지만 이렇게 이게 벌어진 상태에서 올라가더라도 제대로 못 가거든요. 이게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윗꼬리 달고 내릴 수밖에 없는데 자, 이런 종목들도 좀 이게 조정이 조금 있으면 더 좋겠죠. 지금 진입하기는 우리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물론 여기저기서 반도체 장비나 소재주를 저도 물론 계속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지만 꼭 사넣어야 된다, 포트에 꼭 담아야 된다라고 얘기는 많이 하는데 지금 삼성전자의 움직임이나 또는 반도체 장비 소재주의 이격이 좀 벌어져 있는 걸로 봐서는요. 지금 들어가기는 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좀 매력적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지금은요. 자,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전에 매매했던 DB 아이템 며칠 전에요. 제가 이 종목을 좀 매수를 한 적이 있죠. 오늘 유일하게 이 종목은 시세가 좀 나왔습니다. 장중에 4%까지 4.6%까지 올라갔죠. DB 하이텍이요. 엊그저께 제가 말씀드린 종목인데 자, 이 종목도 보시면 일단은요. 하나, 둘, 셋. 오늘 제가 보니까 종가가 요 종가보다 조금 높아졌더라고요. 이 종목은 내일 이후에 좀 추세를 좀 봐야 될 듯 합니다. 내일 추격 매수 하지 마시고 좀 지켜보시죠. 잘못하면 짧은 소파에 오파를 만들고 이 11선까지 밀릴 수도 있거든. 지금 이제는요. 자,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엄청나게 사재끼고 있고요. 기관들이 팔다가 이제 파는 물량이 좀 줄어들었거든요. 개인은 미친듯이 계속 팔고 있는데 어디서 이런 많은 물량이 노는지 모르겠는데 외국인은 미친듯이 사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여러분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웨이퍼 쪽인데요. 이 종목도 지금은 작은 소파동성 오파가 나온 게 아닌가 싶어서 내일 이후에 좀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 듯 합니다. 지금 바로 따라가기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11선까지 밀리면 한번 관심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리메드라는 종목은 어제 제가 제 아는 지인한테 연락이 왔는데 이 쪽지 뭐라죠? 메시지가 왔다 그랬죠? 쪽이요. 쪽지가요. 리메드를 아침 시가에 매수하라고 메시지가 그때 시가가 어제 얼마였죠? 어제 시가가 12,200원입니다. 이놈들이 시가를 12,200원 올려놔 놓고 메시지 띄워놓고 나서 지금 때려버렸거든요. 나쁜 놈들이죠. 자, 기관은 조금씩 관심을 보고 있는데 외국인 올 7천주 다 팔아버렸고요.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 보시죠. 저는 지난번에 제가 코넥스에 있는 종목들이 코스닥으로 상장이 됐을 때 10개 중에 2개 정도는 바로 상승을 했지만 나머지 8개 종목은 좀 많이 하락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하락을 바닥을 잡고 나서는 엄청난 상승이 나왔다라고 제가 그때 보여드린 적이 있었죠. 그래서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별로 없으시죠. 비중이 많으시면 좀 많이 힘드실 텐데 비중을 좀 적게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그냥 없는 셈 치고 그냥 묻어 두셔 보시죠. 저도 분위기 봐서 좀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는데요. 일단은 지금은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바닥이 확인된 게 아닙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조금 더 기다려 보시죠. 언젠가는 저는 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뉴파 플라즈마라는 종목 어제 제가 말씀드린 종목이죠. 아침 시초가에 어제 시간 외에 상한가 근처까지 올렸었던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역시 예상도 오늘 한 방 맞았죠. 크게 장대 음봉을 맞았는데요.
이 종목은 오늘 시간 외에도 좀 빠졌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 관련주들이 만약에 목요일날 일제히 상승을 한다면 이 종목은 가장 늦게 움직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참 크게 맞았기 때문에 오늘 에너지를 좀 세게 맞았거든요. 머리에 한 방울 망치를 맞은 게 해머에 맞은 것처럼 이게 정신을 좀 차리려 그러면 이 종목은 아마 반도체 장비 관련주나 소재 관련주가 움직이게 되면 가장 늦게 움직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장비나 소재 관련주가 움직인다 놓쳤다면 이 종목을 맨 마지막 타자로 좀 보시면 됩니다. 근데 반도체 장비나 소재주가 바로 움직일 수 있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이 종목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죠. 오늘 한 방 맞았지만요. 자, 오늘 시장이 어려우니까 제가 좋아하는 샘표가 오늘 급등을 좀 했습니다. 나름 급등했습니다. 원익 IPS라는 종목을 아까 장중에 제가 댓글을 남길 때 이 종목은 제가 32,000원 전후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32,000원 전후는 21선 얼마죠? 21선이 32,257원이네요. 네. 요 21선이 지금 점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일단 원익 IPS가 저는 32,000원 정도는 와야 된다고 보고 있고, 만약에 북한이 뭘 하나 쏘게 되면 저는 39,000원, 1,000원까지도 장중에는 좀 밀릴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도 좀 가지고는 있으니까 일단 5일선이 급격하게 꺾였거든요. 당장 올라가기는 힘듭니다. 관망하시면서 계속 추이를 한번 지켜보시죠. 자, 젠백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젠백스는 오늘 이 어려운 장에 그래도 양봉이 플러스 나왔네요. 자, 기간 외국, 오늘 외국인까지 또 들어오고 있는데, 근데 이 종목은 1월 달에 결과가 나오는데, 1월 얼마 안 남았네요. 그죠? 아, 그래서 그런가 보다. 얼마 안 남았네요. 자, 이제 21선 근처까지 왔죠. 자, 이 종목은 추격 매수하실 필요 없습니다. 충분히 기다려도 됩니다. 자, 젠백스는 기간이 계속 밀고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조정 심하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냥 소액만 좀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바이오주는 사기꾼들이 많아서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나머지는 뭐 큰 의미는 없고요. 제가 대략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네. 시장은 북한이 내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뭘 하나 쏘지 않는다면 목요일날은 뭐 반등이 좀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만 좀 우선 매매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연말이든 아니면 연초에든 북한이 한 방 분명히 쏘긴 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뭘 쏠지 큰 걸 쏠지 작은 걸 쏠지는 모르겠지만요. 일단 그때까지는 좀 단기 매매를 좀 하시고요. 당장 시장은 뭐 급반등해서 돌아서기는 쉽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목요일 날은 일단은 북한이 수요일 날 뭘 쏘지 않으면 아침부터 여러분 사고 싶은 종목 좀 따라가셔서 한번 단기적으로 우선 매매 한번 해보셔도 될 듯 합니다. 자, 시장이 만약에 다시 눌려진다면요. 만약에 단기 반등 이후에 2, 3일 뒤에 3, 4일 뒤에 다시 눌려진다면 제가 말씀드린 삼성전자가 한 54,000원, 그 다음에 두산 솔루스가 18,500원이나 18,000원 초반대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또 무슨 종목이 있었죠? 새로운 종목 말씀드렸었는데 어디 갔나 못 찾겠네 또. 매드팩터 33,000원 정도요. 자, 그 정도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다시 한번 눌러진다면 그 가격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한번 매수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격까지 내려올지는 장담은 할 수 없지만 만약에 내려온다면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하시고요. 일단 목요일 날은 여러분께서 단기 매매는 가능할 듯 합니다. 수요일 날 만약에 북한이 수요일 날 뭘 하나 쏘게 되면 아침부터 제가 말씀드린 가격까지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좀 여러분이 저점 매수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빨라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